안녕하세요, 뚜꾸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기다리신 모든 구독자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드디어 오늘 토아와 보록의 합체 세트인 카이타에 대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대형 제품이라 이거 뒤에 미니 스튜디오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무튼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 리뷰 성실하게 할 테니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설명하기 앞서 카이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오니클 세계관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영혼 그리고 육체가 융합한 상태를 카이타, 6개의 서로 다른 영혼과 육체가 융합한 상태를 이제 누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와 세체가 이제 융합을 하면 토와 카이타가 되는 거죠.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토아 카이타라고도 하지만 아카마이라고 부릅니다. 아카마이는 타후, 포아투, 오누아가 융합된 토아 카이타이며 이 3명의 원소의 힘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아시겠지만 타오랑 키를 비교를 해볼게요. 일반 토아보다 약 2배 정도 더 크죠? 그리고 관절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제품, 준 티탄급이라 해야 되죠? 티탄급 이중 관절을 택해서 좀 이제 서 있는 포징을 취할 때 더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카이타 관련해서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레고를 모으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레고 같은 경우 본품도 본품이지만 박스, 이제 브릭 제품 모으시는 분들은 안에 미니 피규어도 많이 보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런 이제 설명서라고 부르는, 흔히 레고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인스라고 부르죠. 인스트럭션의 약자입니다. 요 인스가 포함이 돼 있어요. 바이오니클 같은 경우에는 박스도 박스지만 거의 이런 제품들이 캔에 담겨져 있는데 그 캔과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인스, 이게 포함이 돼 있으면은 좀 더 가격이 나가요. 중고 제품이라도. 지금 제가 굳이 보록 설명서를 가져온 이유는 보록도 카이타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레고사의 어마어마한 상수를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본 제품의 설명이 나오다가 뒤에 보면 이제 카이타에 대해 매뉴얼이 또 있어요. 조립하는 법. 근데 문제는 이 한 장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끊깁니다. 보록 카이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른 2 제품을 추가로 사서 인스를 얻어야만 이제 또 합체가 될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토아 설명서로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제가 토아 마타는 인스가 없어요. 인스 없는 제품을 제가 구매해서. 아무튼 당시에 이제 제가 바이오닉을 한창 모을 때인 2000년도 초반에는 그 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가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반에 컴퓨터 있는 친구가 반에 40명인데 컴퓨터 있는 애가 2명밖에 없었어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인스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접한다는 것 자체가 막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대중화되진 않았었어요. 저희 동네는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바이오니클은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인스가 없어서 합체를 못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다른 토아를 가지고 와서 인스를 서로 대조해 가면서 합체를 시키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또 있네요. 다시 아카마이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갈게요.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타후, 오누와 포아투의 힘인 불, 바위, 땅의 힘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시면 오누아의 손톱이 앞에 갈비뼈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갑바가 상당합니다. 허전할 수 있는
부위인데 이걸 떼면은 굉장히 허해 보여요. 예, 여기 공간이 너무 크게 뚫려 있어서 허해 보이는데 이렇게 재치 있게 부품을 쓰는 또 인상적인 디자인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기어박스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 왼팔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토아들의 머리로 만든 무기는 뚝배기를 꿰라고 있는 거겠죠? 뭐 타격용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오른팔은 타오의 파이어 소드. 하체 쪽을 보시면 하체에도 기어박스가 있습니다. 기어박스가 있는 동시에 앞쪽을 볼관절로 고정을 해줘서 막 안 돌아가게 해놨어요. 그래 이렇게 둔중하게 끼익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응용을 하면은 이제 무릎 앉기 같은 자세도 만들 수 있죠. 근데 별 의미는 없어요. 이 이중관절이 워낙 뻣뻣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튼튼하긴 한데 포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토아들이랑 다르게 목에 이제 볼관절이 들어가 있어서 머리를 살짝이나마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가동 범위가 큰 축은 아니고요. 그냥 옆을 보거나 아니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는 좀 응용할 수 있는 정도고요. 그 당시에 나왔을 때도 스토리가 막 풀렸을 때가 아니라서 그냥 합체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이 토아 세종을 가지고 있는 애가 거의 없다 보니까 반에서 이제 서로 다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했듯이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합체를 시키고 놀았죠. 그걸 이제 서로 만지면서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멋있어요 당시에는. 모양도 잘 빠졌고. 지금 이제 바이오니클 리부트나 히어로 팩토리로 빌더블 피규어를 접해 보신 분들은 좀 투박한데 너무 골격이 세련되지 않은데 이러실 분들도 있어요. 뭐 취향 차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런 메카닉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저도 있고요. 기계적인 뼈대 느낌을 되게 좋아했어요. 올드 바이오니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점에서 이렇게 올드 바이오니클에 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아카마이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 와이루하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설명시켜드릴 제품은 또 다른 토아 카이타 와이루하를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와이루하 같은 경우에는 갈리, 레와, 코파카의 융합체고요. 당연히 이 세세 능력인 물의 능력, 공기의 능력, 얼음의 능력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와이루하 같은 경우에는 아카마이랑 조리법이 살짝 달라요. 전체적인 뼈대나 그런 건 비슷한데 자체만 놓고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토아를 두 세트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는 합체용, 하나는 개별 전시용으로 이렇게 놔둔 거예요. 어릴 때 갖지 못했던 이제 장난감이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한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월급이 전부 다 장난감으로 빠져나가요. 예. 잡이야기가 길었네요. 자, 와이루아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아카마이랑 달리 이제 가슴팍에 갈리의 손톱으로 이제 좀 더 갑바가 있어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 얘도 당연히 목은 볼관절입니다. 갸우뚱거리거나 이제 고개를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어박스가 내장돼 있어서 양팔 각기 휘두를 수 있습니다. 하체에 있는 이제 기어박스도 아까 아카마이랑 동일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카마이도 되게 멋있고 좋아하지만 와이루하의 컬러링이나 레와의 카노이인 미루가 되게 포스 있게 나와서 와이루하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키 비교는 둘이 키는 비슷해요. 취향 차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코파카의 무기나 레와의 에어엑스가 섞인 무기 조합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이루하를 더 좋아합니다. 제 영상을 혹시 보고 이제 바이오니클을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런 중형 제품 3개를 사서 합체를 한번 시켜보세요. 되게 느낌이 색다를 겁니다. 뭐 구하기가 힘든 거는 둘째 치더라도 혹여나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합체를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토아 카이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보록 카이타에 대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록 카이타 4에 대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보록 카이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3개의 보록, 아까 토아 카이타랑 원리는 같아요. 서로 다른 3개의 보록이 융합한 상태이며 그 3개의 능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록 카이타 같은 경우에는 보록의 진화체인 보록칼은 정식 스토리라인에 나오는데 일반적인 이런 보록의 카이타는 스토리상에서 구현은 된 적이 없어요. 설정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단 이 보록 카이타 4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안에 내장된 크라나에 대한 명칭이 이름으로 굳습니다. 그러니까 보록 카이타 4 같은 경우에는 크라나 4가 탑재된 경우를 보록 카이타 4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보록 카이타 4 같은 경우엔 불의 보록인 타노크, 돌의 보록인 파라크, 그리고 흙의 보록인 누보크가 융합한 상태입니다. 얘는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있었죠, 타노크는. 근데 요 파라크나 누보크 같은 경우에는 개별 리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록 총합 리뷰 같은 걸 할 때 제가 한번 다루던가 하려고요. 네. 키 같은 경우에는 토아 카이타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카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거의 비슷한데 보록 카이타 쪽이 살짝 작죠. 하지만 등발은 조금 더 팔이 떡 벌어져 있어서 옆으로는 좀 더 넓은 형상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커서 좀 더 위협적이고, 기믹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토아 같은 경우에는 기어박스가 있었잖아요. 보록은 이제 목을 뻗는 이런 이제 공격 모션 이외에는 따로 기믹은 없고, 이렇게 이제 등에 이빨이 달려 있다든지, 앞에 이제 보록의 머리로 갑줄을 만들었다든지, 여기 가랑이 사이에 달린 크라나는 보조용 크라나예요. 이제 메인 크라나를 이제 사용을 하던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제 이 보조 크라나가 다시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보록 카이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토아랑 발매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요 3장의 인스가 없으면은 만들 수가 없었어요. 제품도 3개 있어야 되고, 당시에 초등학생이 그렇게 돈이 많은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돈 많은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트 왕구 코너 가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죠. 근데 보록 카이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학생 때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록 세트를 사서 만들어 봤는데 와, 진짜 그 당시의 감상은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보록 카이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나오는 레고 제품이랑 다르게 이렇게 이중관절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결합 부위도 디자인적으로 보면 되게 투박하죠. 막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 같은데도 은근히 이제 매칭이 되면서 올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올드한 멋이 있습니다. 카이타 4는 이 정도로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리뷰할 것은 보록 카이타 자입니다. 보록 카이타 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 얘도 아까 파라크랑 누보크랑 같이 설명 안 해드린 보록이죠. 물의 보록인 가로크, 얼음의 보록인 코라크, 산성의 보록인 레바크가 융합한 형태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카이타 자도 물, 얼음, 산성의 힘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타 자에 대한 명칭도 크라나 자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타 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역시나 스토리라인에 정식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설정만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키는 카이타 4에 비해 살짝 작습니다. 왜냐면 카이타 4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록의 몸체 부분이
세로로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카이타 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 결합이 되어 있죠. 보록 몸통이. 대신 등발은 훨씬 더 좋습니다. 어깨가 무지하게 넓어요. 더군다나 옆에 달린 이 보록 머리 부품이 어깨 견갑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옆으로 보는 이제 위압감은 얘가 더 큽니다. 다른 구조는 뭐 카이타 사랑 거의 비슷하고요. 역시나 이중관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록의 이제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합쳐 놓으니 그나마 볼만한데 아까 이제 토아 카이타랑 달리 조금 엉성하죠. 막 이렇게 틈도 많이 벌어지고 뭐 그런 미세한 단점 빼고는 뭐 얘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카이타 자 같은 경우에는 기믹은 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대신 이제 어깨에 보록의 이빨 두 개를 이제 부착한 팔이라고 해야 되죠? 서브암 이게 두 개 달려 있고 그리고 가랑이에 똑같이 보조 크라나가 있습니다. 양팔에는 이제 코라크의 무기와 레바크의 무기가 달려 있고요. 등 쪽은 좀 심심한 편입니다. 아까 카이타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빨로 이제 등을 좀 멋지게 표현을 해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어박스 레버로 그냥 붙여놓은 느낌이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그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응원해주신 구독자분이랑 그리고 제 영상 재밌다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이렇게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놀랐던 게 제가 다시 제 유튜브 계정을 로그인을 했는데 구독자분이 130명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일정이 되는 한 열심히 이제 리뷰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기다려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봐요.